시니어 인생 극장.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산소 위치를 물었어요.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며 되물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었고 아들은 소리쳤고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시니어 인생극장 이번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후 시어머니 영자는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진은 그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님 병간호 하느라 저희가 힘들었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저희도 그럴게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전화를 끝으로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다. 명절 그리고 나의 생일날도 아무 인사도 없이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영자는 조용한 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병원을 다니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다. 영자의 유일한 낙은 외손주 도윤이에게 걸려오는 전화였다. 그림 엽서를 꺼내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 외손주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자주 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마음이 고운 도윤이는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라며 전화도 자주 하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엽서와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1년 만에 며느리 수진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어색한 다정한 목소리.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전화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난 너무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머니, 아버님 산소 위치 주소 알고 있으시려? 며느리가 1년 만에 나한테 전화한 목적은 이거였다.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이어지는 말에 영자의 얼굴은 굳었다. 사실 성우 씨가 아들이니까 재개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땅 시아버님 명의였잖아요. 땅 문서는 잘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영자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밑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외손주 도윤이가 보낸 편지였다. 영자 씨는 소중히 다루며 편지 하나를 펼쳐 마음속으로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제 꿈은 변호사예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영자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1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재개발이라니.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달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받은 연락이 작년 추석 전이었다. 며칠 뒤 영자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평소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변호사가 맞이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르신? 영자는 결심한 듯 말했다. 3만 평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네, 어르신 그러시군요. 서류 좀 볼게요. 변호사는 땅 문서를 펼쳤다. 땅 문서를 보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그 지역이 최근 재개발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어르신 좋으시겠어요. 이 땅을 전부 우리 외손주한테 상속하고 싶어요. 영자는 결심하듯 말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어르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어르신 자식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큰 땅을 외손주에게 상속하시다니. 아닙니다. 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어요. 명절마다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도 넣어서요. 그런 애예요. 그 멀리서도 저한테 꼭 안부 전화도 하고요. 가까이 사는 아들 며느리는 1년 동안 얼굴도 못 봤고요.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혼자 사는 애미가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후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건 영자. 수진은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지요? 성우 씨랑 곧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냥해진 며느리.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얼굴 보자. 나도 너희에게 할 얘기도 있다. 만나서 얼굴 보고 하자.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아들 내외의 얼굴을 마주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다. 저걸 내가 배 아파서 낳고 키웠다니. 며느리 탓해서 뭐 하나 싶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주한 며느리와 아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과 달리 영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은 날 잊고 살았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그런데 1년 만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땅 얘기라니. 너희들 사람이 어쩜 이렇게 경우가 없니?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리고 성우야. 너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수지는 웃으며 손을 뻗었다. 어머님, 그간 일을 정말 죄송해요. 맞벌이하고 저는 저대로, 성우씨는 성우씨대로 지방 발령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일 처리하는 거 복잡해서 어머니는 못하세요. 그거 신경 쓰시다가 병 나세요. 뭐 내가 병이 난다고. 이제 와서 내가 병 날까봐 걱정이냐? 아주 오늘부터 효자 효부가 되기로 마음 먹었나 보구나.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자리 좀 잡았어요. 이제 시간 내서 어머니께 잘할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어머니. 이 정도 하면 됐죠. 이제 마음 좀 푸세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도윤이 와 있다. 도윤이가 있다는 말에 수진과 성우는 당황한다. 도윤이가 왜 있어요? 미국에 있을 녀석이. 도윤아, 나오거라. 안방문을 열고 도윤이가 나온다. 도윤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수진과 성우는 도윤의 등장에 당황했다. 도윤이는 조용히 나와서 할머니 곁에 앉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라 하시고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저는 할머니한테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영자는 테이블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한다. 도윤아, 이거 받아라. 이거 땅 문서다. 그게 이제 너 거야.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잘 챙겨둬. 이제 이건 너 땅이라고. 이게 할머니 마음이다. 이게 맞지? 수진과 성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성우가 소리친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인 절 놔두고 왜 이러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너가 내 자식이긴 하지. 하지만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자식 노릇은 안 했잖니. 도윤이는 나한테 진짜 가족이고 친구였어. 그게 이유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세요?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애 학교 보내고 회사 다니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어머니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면 이해 좀 해주셔야죠. 그렇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재개발 소식은 참 빨리도 알았더라. 나한테도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영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도윤이 땅이니까 도윤이가 잘 관리할 거야. 내가 오늘 할 말은 이게 다다. 무슨 말 더 듣고 싶은 거 있니?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만 가거라. 성우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윤이한테 넘긴 건 너무 하잖아요. 아버지 땅이었어요. 아버지 땅이었지. 하지만 그 아버지 간병은 누가 했는지 기억나니? 아버지 누워있는 동안 넌 몇 번 왔냐?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아버지가 너 찾을 때 몇 번이나 얼굴 보여드렸냐? 수진이 버럭 소리친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그걸로 저희를 원망하시잖아요. 저희도 사느라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면 할 만큼 했고요. 땅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래야겠어요? 땅 하나? 이건 땅 문제가 아니야. 영자는 손을 탁 치며 말했다. 가족이길 포기한 너희한테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지. 수지는 도윤이를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넌 왜 가만히 있니? 너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어? 또 미국 들어가면 땅 문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니? 집에 어른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윤이 단호하게 말한다. 저도 이제 성인이니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의견을 따를게요. 할머니가 왜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내쉰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제발 마음 좀 돌려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야. 그동안 내가 당한 외로움에 대한 정당한 대가. 도윤은 영자의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수진과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직감하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자신의 친구 모임에 나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진짜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땅을 외손주한테 준 거야. 그것도 아무 상의도 없이.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에이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너희가 1년간 연락 안 했다는 건 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족인데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수진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우리대로 바빴어. 일하랴 애 키우랴. 그래 그래도. 그날 밤 수진은 성우에게 말했다.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도윤이한테 그 땅을 다 넘긴 건 너무해. 성우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어머님한테 잘한 건 없잖아. 그야 그냥 할머니가 애 편지 보낸 걸 좋아하니까. 그 애가 우리보다 훨씬 가족 같았던 거야.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도윤이한테 왜 마음을 줬는지 이제 좀 알겠어. 수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도윤이었다. 저 할머니랑 법원에 다녀왔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했다. 침묵으로 쌓여진 벽이었다. 며칠 후 영자는 정리된 책상에 앉아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도윤이의 그림 엽서 그리고 한 장의 법률 서류가 놓여있다. 영자는 도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지켜야 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영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잠시 망설인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다. 조용히 전화를 받는다. 어머님 저예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잘 지내시죠? 영자는 짧게 대답한다. 덕분에 잘 지낸다.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부드럽게 말한다. 얘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더라. 미움도 그리움도 다 시간이 필요해. 난 너희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수지는 조용히 흐느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싼다. 가족이라도 관계가 그냥 이어지는 건 아니지. 내게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준 사람이 그게 바로 내 가족이지. 영자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도윤이가 장가가고 손주 낳고 사는 걸 행복하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바로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니어 인생극장.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산소 위치를 물었어요.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며 되물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었고 아들은 소리쳤고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시니어 인생극장 이번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후 시어머니 영자는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진은 그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님 병간호하느라 저희가 힘들었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저희도 그럴게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전화를 끝으로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다. 명절 그리고 나의 생일날도 아무 인사도 없이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영자는 조용한 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병원을 다니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다. 영자의 유일한 낙은 외손주 도윤이에게 걸려오는 전화였다. 그림 엽서를 꺼내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 외손주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자주 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마음이 고운 도윤이는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라며 전화도 자주 하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엽서가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1년 만에 며느리 수진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어색한 다정한 목소리.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전화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난 너무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머니, 아버님 산소 위치 주소 알고 있으시죠? 며느리가 1년 만에 나한테 전화한 목적은 이거였다.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이어지는 말에 영자의 얼굴은 굳었다. 사실 성우 씨가 아들이니까 재개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땅 시아버님 명의였잖아요. 땅 문서는 잘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영자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밑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외손주 도윤이가 보낸 편지였다.
영자 씨는 소중히 다루며 편지 하나를 펼쳐 마음속으로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제 꿈은 변호사예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영자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1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재개발이라니.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달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받은 연락이 작년 추석 전이었다. 며칠 뒤 영자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평소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변호사가 맞이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르신? 영자는 결심한 듯 말했다. 3만 평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네, 어르신 그러시군요. 서류 좀 볼게요. 변호사는 땅 문서를 펼쳤다. 땅 문서를 보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그 지역이 최근 재개발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어르신 좋으시겠어요. 이 땅을 전부 우리 외손주한테 상속하고 싶어요. 영자는 결심하듯 말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어르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어르신 자식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큰 땅을 외손주에게 상속하시다니. 아닙니다. 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어요. 명절마다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도 넣어서요. 그런 애예요. 그 멀리서도 저한테 꼭 안부 전화도 하고요. 가까이 사는 아들 며느리는 1년 동안 얼굴도 못 봤고요.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혼자 사는 애미가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후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건 영자. 수진은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지요? 성우 씨랑 곧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냥해진 며느리.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얼굴 보자. 나도 너희에게 할 얘기도 있다. 만나서 얼굴 보고 하자.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아들 내외의 얼굴을 마주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다. 저걸 내가 배 아파서 낳고 키웠다니. 며느리 탓해서 뭐 하나 싶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주한 며느리와 아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과 달리 영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은 날 잊고 살았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그런데 1년 만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땅 얘기라니. 너희들 사람이 어쩜 이렇게 경우가 없니?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리고 성우야. 너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수지는 웃으며 손을 뻗었다. 어머님, 그간 일을 정말 죄송해요. 맞벌이하고 저는 저대로, 성우씨는 성우씨대로 지방 발령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일 처리하는 거 복잡해서 어머니는 못하세요. 그거 신경 쓰시다가 병 나세요. 뭐 내가 병이 난다고. 이제 와서 내가 병 날까봐 걱정이냐? 아주 오늘부터 효자 효부가 되기로 마음 먹었나 보구나.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자리 좀 잡았어요. 이제 시간 내서 어머니께 잘할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어머니. 이 정도 하면 됐죠. 이제 마음 좀 푸세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도윤이 와 있다. 도윤이가 있다는 말에 수진과 성우는 당황한다. 도윤이가 왜 있어요? 미국에 있을 녀석이. 도윤아, 나오거라. 안방문을 열고 도윤이가 나온다. 도윤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수진과 성호는 도윤의 등장에 당황했다. 도윤이는 조용히 나와서 할머니 곁에 앉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라 하시고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저는 할머니한테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영자는 테이블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한다. 도윤아 이거 받아라. 이거 땅 문서다. 그게 이제 너 거야.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잘 챙겨둬. 이제 이건 너 땅이라고. 이게 할머니 마음이다. 이게 맞지? 수진과 성호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성호가 소리친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인 절 놔두고 왜 이러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너가 내 자식이긴 하지. 하지만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자식 노릇은 안 했잖니. 도윤이는 나한테 진짜 가족이고 친구였어. 그게 이유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세요?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애 학교 보내고 회사 다니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어머니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면 이해 좀 해주셔야죠. 그렇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재개발 소식은 참 빨리도 알았더라. 나한테도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영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도윤이 땅이니까 도윤이가 잘 관리할 거야. 내가 오늘 할 말은 이게 다다. 무슨 말 더 듣고 싶은 거 있니?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만 가거라. 성우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윤이한테 넘긴 건 너무 하잖아요. 아버지 땅이었어요. 아버지 땅이었지. 하지만 그 아버지 간병은 누가 했는지 기억나니? 아버지 누워있는 동안 넌 몇 번 왔냐?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아버지가 너 찾을 때 몇 번이나 얼굴 보여드렸냐? 수진이 버럭 소리친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그걸로 저희를 원망하시잖아요. 저희도 사느라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면 할 만큼 했고요. 땅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래야겠어요? 땅 하나? 이건 땅 문제가 아니야. 영자는 손을 탁 치며 말했다. 가족이길 포기한 너희한테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지. 수지는 도윤이를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넌 왜 가만히 있니? 너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어? 또 미국 들어가면 땅 문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니? 집에 어른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윤이 단호하게 말한다. 저도 이제 성인이니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의견을 따를게요. 할머니가 왜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내쉰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제발 마음 좀 돌려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야. 그동안 내가 당한 외로움에 대한 정당한 대가. 도윤은 영자의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수진과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직감하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자신의 친구 모임에 나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진짜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땅을 외손주한테 준 거야. 그것도 아무 상의도 없이.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에이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너희가 1년간 연락 안 했다는 건 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족인데 바보면 그럴 수 있지. 수진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우리대로 바빴어. 일하랴 애 키우랴. 그래 그래도. 그날 밤 수진은 성우에게 말했다.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도윤이한테 그 땅을 다 넘긴 건 너무해. 성우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어머님한테 잘한 건 없잖아. 그야 그냥 할머니가 애 편지 보낸 걸 좋아하니까. 그 애가 우리보다 훨씬 가족 같았던 거야.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도윤이한테 왜 마음을 줬는지 이제 좀 알겠어. 수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도윤이었다. 저 할머니랑 법원에 다녀왔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했다. 침묵으로 쌓여진 벽이었다. 며칠 후 영자는 정리된 책상에 앉아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도윤이의 그림 엽서, 그리고 한 장의 법률 서류가 놓여 있다. 영자는 도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지켜야 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영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잠시 망설인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다. 조용히 전화를 받는다. 어머님 저예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잘 지내시죠? 영자는 짧게 대답한다. 덕분에 잘 지낸다.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부드럽게 말한다. 얘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더라. 미움도 그리움도 다 시간이 필요해. 난 너희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수진은 조용히 흐느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싼다. 가족이라도 관계가 그냥 이어지는 건 아니지. 내게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준 사람이 그게 바로 내 가족이지. 영자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도윤이가 장가가고 손주 낳고 사는 걸 행복하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바로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